전남 담양의 메타세카이아 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손꼽히는 곳이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들려오는 시원한 바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는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나무와 꽃들과 벗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문화에 취하고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부드러운 흙길을 걸어보자. 길이 있고 길 위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하늘과 가까워 하늘의 지혜와 덕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 것. 자신의 삶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지리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이자 전국의 명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리산은 1000m 안팎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100여 개. 그리고 그 사이사이 수많은 이름의 골짜기와 계곡이 굽이굽이 능선을 만들고 그렇게 펼쳐진 자락만도 800리가 넘는다. 엄마 품처럼 아련한 그 옛길의 향취를 맡기 위해서였을까.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설레임 가득한 추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되살아난다. 제가 이제 혼자도 오고 한 몇 명 친구들도 왔는데 옛날에 같이 좀 친했던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피아골까지 내일까지 해서 두 분 다. 예. 오늘은 피아골에 내려가서 직전 마을 그 연곡사 왜 토지에 나오잖아요. 연곡사에 한번 좀 들려보고 그다음 그 민박 집에 가서 좀 바로 자고 올라갈 생각이에요. 눈길 닿는 곳마다 진한 초록 내음이 숨막히듯 다가서는 지리산을 오르며 추억은 가슴에 묻고 희망은 날개를 활짝 펴본다. 산은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준다. 사람들은 자연에 기대어 살고 산이 주는 영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능선 아래엔 산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수많은 길이 숨어 있다. 산에 산길이 있다면 바다에는 물길이 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그만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그 작은 길은 숱하게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 차츰 먼 곳으로 여행도 가능하게 했다. 바닷길도 그렇다. 제일 재밌어라. 정말 그냥 우리 그거 우리 모여서 가서 놀다가 또 장사 먹당 먹기. 거치로 나가면 7년 못 살아. 10년 살러 7년 못 살아. 거치로 가면 예쁘게 나왔어. 한 일을 하다가 매일 아픈 데만 있어갖고 섬 안악들을 무트로 인도하는 것도 바닷길이다. 일주일에 한 번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길. 오늘도 증도를 향하는 배에는 무수한 사연들이 실려있다. 바닷길 따라 이어지는 포말 역시 끊임없는 물과 바람의 조화로 이뤄진 우리네 사연일 것이다. 바다는 사람들의 뜨리며 대지이고 바닷길은 이정표 없는 인생길이다. 70의 노부부도 바닷길에 몸을 싣는다. 숱한 길 위의 날들로 채워지는 게 삶이라면 묻고 싶다.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지리산 둘레의 길을 잇는 지리산길. 1구간의 시작인 남원 인월에는 안내센터가 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의 5개 시군을 이어주는 논뚝길, 마을길, 숲길.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리산길 사업은 2005년부터 조사가 시작돼 지난해 70km를 완공하고 앞으로 200km 구간을 계획 추진 중이다. 지리산길은 이제 지리산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 주변에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 자체가 농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길, 그야말로 마을길, 우리 예전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논일했던 그런 마을 골목길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즈넉한 산길도 좀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강변을 따라서 걷는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길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같이 그런 어떤 숲속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생활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농가 밭을 보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들에서 고개가 있어서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고개, 뭐 남은 장이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고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리산길은 현재 전라북도 주천과 운봉 구간을 시작으로 인월과 운봉, 인월과 금계, 금계와 동강, 동강과 수철 구간 등 5개 구간 70km 구간이 조성돼 있다. 세상을 찬찬히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지리산 둘레길.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일출은 보려면 그 정도 덕을 쌓지 않으면 보기가 안 어렵겠습니다. 저기는 뭐 산문이라고 쓰네요. 황산 대첩비가 있는 전촌 마을.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전적비. 대첩비 뒤에 있는 내가 건너편 소나무 군락 속의 황산 대첩비 유적지에 역사와 문화의 멋이 녹아있다. 때문에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중심으로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길 위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보듬고 애둘러가는 지리산 둘레길은 길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길이다. 강길, 숲길, 농길을 걷다 보면 가야 할 이정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심코 가다 보니까 예, 있어도 못 보고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길이 나누어지는 곳엔 어김없이 나그네를 이끄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마을터가 옛날 시작도 끝도 없는 둥근 길이지만 목표를 향해 빨리 갈 필요가 없는 여유로운 길. 그게 바로 지리산길이다. 뭐 산에 나는 나무라든지 지리산길 산책의 모태가 된 실상사. 지리산길을 내둘러가는 남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도법 스님과 자연생태 전문가들이 5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지난 2008년 지리산길이 열린 것이다. 좋다고. 지금 오전에는 다랑이 생명 평화를 화두로 국토 도보 순례를 했던 도법 스님. 그가 택한 것은 목적이 있는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냥 걷는 길, 걷기 위한 길이었다. 그가 국토 순례 5년 만에 12,000km를 걸으며 길 위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삶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길들이 다 있죠. 따지고 보면. 이미 있는 길인데 왜 다시 길을 만들려고 하는가 했을 때 같은 길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길은 어디 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 길은 걷기 위한 길이에요. 가는 게 목적이거나 만나는 게 목적이거나 무슨 일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걷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걷기 위해서 뭐 일 보러 가고, 걷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은 어디 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길은
걷기 위한 걸음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을 하더라도. 걸으며 기쁨과 축복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걸음 속에 삶을 성찰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 도법 스님이 길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누구나 편히 걸을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은 길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넓은 개울가를 건널 때는 돌을 하나 더 얹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살리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길. 이제 모인다고 해서 모대기라고. 길을 걸으면 나뭇잎과 강물이 말을 걸어오곤 한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은 숲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매력.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속을 걷는 것이다. 자연과 가까이 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일 것이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 위해선 단단한 체력이나 마음 무장 같은 건 필요 없다. 자연이 베푸는 무한한 선물을 눈여겨볼 시선의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저는 이제 처음에 지리산 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잔뜩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뭐 정말 그 저희 어린 가족들하고 같이 걸어도 굉장히 좋을 듯한 그런 그 편안한 길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꼭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와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도 옛날에는 숲길을 벗어나자 뭐 먹고 살기 백두대간 중 유일하게 그 능선을 볼 수 있는 노치마을에 도착했다. 콩을 씹는 안악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부지런한 만큼 축복을 주는 땅 앞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길손들을 맞이한다. 다 하셨어 이미?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 그럼 쉬면 되구나 여기는. 7시에. 총각인가 신랑인가 애기 뜨거운 여름 햇볕이 땅으로 잘 파고들도록 여느 때보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동트기 전부터 시작된 일. 부지런히 움직였건만 한나절이 돼도 끝이 나질 않는다. 장가 갔어요? 안 가서 인정 많은 길손들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예. 우리 딸 32살짜리 짤 하나 있다. 아이고 저 나이 너무 많아 안 되겠네. 네. 이를 거들며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위한 격려고 그 힘을 받아 손끝엔 저절로 활기가 생긴다. 지나가던 길손도 마을의 주민들도 어느새 하나라는 또 하나의 풍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 속엔 이렇듯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공동체가 함께 숨쉬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버스 하루에 5대 정도밖에 안 되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직였던 오전 밭일이 끝나고 새참 시간이 됐다. 동네 소개하랴, 산길 설명하랴, 못다한 이야기꽃도 활짝 피어나는 시간. 반가운 길손을 위해 동네 어르신들은 인정의 텃밭에서 손수지은 상추를 내어오신다. 해발 400m가 넘는 높은 지역에서 자란 상추와 직접 담은 된장. 그야말로 꿀맛이다. 여기 바람 타서 좀 일어섰어. 앉아가지고 여기 소저돼 있어. 먼저 앉아. 낯선 길에서 헤매는 나그네들이 안쓰러웠는지 선뜻 도움 준 길손의 마음이 고마웠는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느라 분주하다. 주고 또 줄 게 없나 자꾸만 뒤돌아보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곳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티 없는 웃음에서 오히려 평화를 느낀다. 길에서 만난 따뜻한 인심 속엔 우리 옛 공동체 생활이 아직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길에서 찾은 또 하나의 여유,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뭐 특이한 집들이네요. 여기 초가집인데 예. 여기는 쥐푸란 초가집은 아니고 여기서는 셋집이라고 부르는 셋집이요? 예. 셋집. 남원시 운봉에서 주천 가는 길목. 가는 이의 시선을 부여잡은 셋집을 발견한다.
계속 그 위에. 초가 지붕으로 보기엔 꼭대기가 높고 물매가 가파른 이 집은 집 대신 억새풀 이영을 얹은 셋집. 같이 하실 때 다행히 이제 여기. 초가 지붕으로는 두 해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운 바람 많은 이 마을에서 셋집은 한 번 이어놓으면 30년은 끄떡없다고 한다. 1895년 박창규 씨가 처음 지은 이 집은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 지켜내려오고 있다. 뚝과 들판을 이어 걸어온 운봉길의 마지막. 억새집 마루에서 한참을 쉬어본다. 자취를 감춰가지고 그래서 저 초가집을 서놓다가 힘든 고개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뭐 그럴 때는 그냥 진짜 고개 넘어 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넘어가다 옛날에 마을 분들이 이렇게 넘어댕기 마실 다니던 길이랑 그런 느낌으로 그냥 넘는 거고요. 그냥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넘고요. 그다음에 또 편해지니까 또 아 이런 길은 좋네 그러면서 걷고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굴곡지면서 걷는 것 같습니다. 길은 곧 생활로 연결된다. 누군가에겐 그저 지나가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함께한 일터가 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은 하늘 아래 만물을 길러낸다. 지리산골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만 양봉으로 또 다른 삶의 텃밭을 개척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산골이지만 깨끗한 자연 환경 덕분에 생태가 잘 보존돼 있어 양봉을 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최점석 씨 역시 오랜 시간 250군이 넘는 양봉을 하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10년 넘었죠. 한 20년 내가 처음부터 중간에 한 5년 그만뒀다가 내가 객지나가 있다 와서 그렇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20년 이상 됐어요. 아름다운 산세 깊은 곳에서 자식을 기르듯이 벌집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최점석 씨. 가끔은 벌에 쏘이는 아픔도 겪지만 건들지 않으면 벌은 인간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지 않는다. 사진작가 이정록. 그가 카메라에 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벌떼 소리가 때론 바람소리로 착각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는 이 모습에서 또 다른 활력을 느끼게 된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산은 다른 환경을 허락했고 그곳에 기대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척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삶을 주었다. 위에 있는 마을 말인가? 한 열 몇 눈길 닿는 곳마다 진한 초록내음이 숨막히듯 다가서는 지리산길. 여기는 뭐 지리산에는 나무도 많고 푸르름 더해가는 산길을 걷다 보면 화사한 꽃들도 만나고 깊은 산속 옹달샘도 만난다. 가끔은 뜻하지 않게 눈이 호사를 누린다. 떼죽나무 꽃입니다. 떼죽나무 예, 꽃이요? 예. 떼죽나무에 활짝 피었던 하얀 꽃잎들이 계곡을 수놓는다. 저 큰 것들은 저거는 벌은 아니죠. 투명 유리에 비친 순백의 보석처럼 깊은 계곡에서 만난 떼죽나무의 멋에 흠뻑 빠져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세상 모든 꽃들이 하늘만 바라보는데 떼죽나무 꽃들은 하나같이 땅바닥만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 옛날 물고기를 잡는 데도 쓰이고 기름과 세제 대신으로도 쓰였던 떼죽나무꽃. 그 쓰임새는 식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분별한 생각과 욕심이 빚어낸 것은 아닐까. 맑은 물에 떨어져 더욱 순백한 자태를 뽐내는 떼죽나무는 신선한 감동과 휴식을 제공했다. 시험 거부하는 아이들. 어느 소설가는 숲이라는 글자는 모양마저도 숲을 닮아서 글자만 들여다봐도 숲에 온 것 같다고 표현했다. 숲에 들어서면 큰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주변의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서늘한 바람에 실려오는 상쾌한 숲내음이 코끝을 맴돌고 싱그런 풀잎 역시 길 위에서 친구가 된다.
몸을 낮춰야 볼 수 있는 생명들까지도 시야에 들어올 때 길을 걷는 즐거움은 배가 되곤 한다. 모든 길은 흘러왔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길 듯 다시 이어진다.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도, 하늘이 푸르다는 것도 길을 따라 얻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평화 속에서 찾게 된다.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는 전남 신안군 증도 역시 걷기 위한 길들이 조성돼 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존의 현장. 밀물과 썰물, 비움과 채움이라는 인생을 담고 있는 갯벌. 그 속에 움튼 생명들은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붙잡는다. 갯벌에서 만난 짱뚱어도 그중 하나다. 섬의 갯바람은 대지와 바다를 골고루 덮고 다진다. 갯벌을 가로지르는 짱뚱어 다리 위에 서면 어부가 떠난 빈 갯벌을 활보하는 짱뚱어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결혼한 지 45년. 노 부부가 증도를 찾은 이유도 걷기 위해서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곳. 45년을 함께한 인생길. 이제는 서로의 생김이나 말투보다 그 아래 묻혀있는 그리움이나 쓸쓸함을 보듬는다. 우리는 또 예전 그 일본놈 시대부터 태어나갖고 해방되고 그럼 또 중학교 다니다가 6.25 사변도 만나고 참 파란만장한 곡들이 많죠. 그냥 하나 꿈같이 어려웠던 시절은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함께 달려왔던 길, 선한 웃음, 멋쩍은 탄식으로 미안한 속내를 내보이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어찌 모르겠나. 기쁨과 슬픔으로 뒤섞인 평생을 어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마는 시간을 아끼면서 서로를 주는 것이 남은 생의 화두인 셈이다. 남은 시간, 이렇듯 나란히 걸어가는 인생길. 혼자가 아니라서 고마울 따름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참고동이 지금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약간 이것도 한계. 돈도 많이 있고. 오늘 노 부부는 해송숲을 따라 이어진 철학의 길과 망각의 길을 따라 걸어본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걷는 길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망각의 길을 걸으며 기억의 저편 어딘가로 떠나보낸다. 부부라는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45년을 함께한 시간. 위안도 재미도 그 속에 녹아 있었다. 알록달록 화려했던 순간들도 쏜살 같았다. 그리고 이제 말보단 눈빛이 더 정확하게 통하는 이유는 뭘까? 45년 세월. 어느새 걷는 모습마저도 노 부부는 닮아 있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가슴에 품어 안고 살았던 모든 회한과 상념들이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다. 저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어느새 보니까 그렇게 다 막 아들 딸들이 50줄이 앉아버리대요. 그게 있어요. 빨라요. 우리 영감님도 그러죠. 벌써 70 몇이 돼 보니까 굉장히 맞아 활동적인 분이셨거든요. 증도 염전의 하늘에 노을이 진다. 노 부부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 인생의 황혼을 안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과 회한의 길일 것이다. 시간과 겨루고 태양과 맞서고 바다를 달래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금.
이 소금밭 사이길을 건너라면 지난 세월에 관한 무한한 상념에 빠져든다. 최고 품질의 천일염을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그저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릴 뿐이다. 이 노부부의 70평생 인생길 역시 기다림의 길을 걸어왔다. 성공과 실패, 자식과 인생, 이 모든 것 역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저 푸른 소나무처럼 푸르던 세월이 그리운 노부부. 증도 한켠의 길 위에서 세월이 그리운 또 다른 이웃을 만났다. 덤부를 이거 쓴 거요? 지금 심을 때인가 봐요. 요거 덤부요? 증도의 이 할머니 역시 올해 칠순. 그럼 학교는 여기 증도에서 나와갖고? 예, 그랬죠. 그래갖고 다 유학 보냈구만. 야, 광주로, 목포로. 야, 수원서 하나 큰아들 살고. 큰아들 서울 살고. 야, 할머니는 행복하시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6남매 낳았는데 다 여기 살려고 이제 그다 손지들 낳고 그랬죠. 6남매? 야, 어따 차를 많이 났네. 할아버님 계세요? 예. 딸서 아들서 그래. 왔다. 아이고 아팠었고 겁나게 막 거시가 늙어요 이제. 이제 노병 되니까 아프지. 야, 이게 팥이 아니고 돈부네요. 야, 돈부. 자식들 잘 산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할머니. 부지런히 심고 가꾸어온 세월. 이 작은 텃밭은 생명의 터전이고 콩은 행복의 열쇠였다. 한평생 자신의 길이 아닌 오로지 자식들의 길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온 우리네 어머니들. 애들 키울 때 우리가 방인동 주택에 살 때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간식 엄청 해먹잖아요. 막 뭐 이거 사다 먹고 통닭 시켜다 먹고 잔뜩 머리맡에 어지러져 있는 거 그럴 때가 좀 많이 먹이고 하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공부해서 나가버리니까 너무 허전하잖아요. 집에만 딱 남으니까 그때가 재미있었어요. 등록금 주고 그럴 때는 막 의욕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갖춰야 앞으로 저기 자식들이 자기 바른 길을 가고 자기를 잘 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엄청나게 의욕이 있으니까 그럼 별로 의욕이 없어요. 누가 가시라고 돈 주라는 사람도 없고 쓸돈 있으면 나가서 놀면 되니까 진짜 의욕이 없고 그때는 막 엄청나게 의욕이 힘들었지만 어머니 인생에 그때가 가장 그렇지. 텅 빈 마음으로 다 내주고 살아온 세월. 나이를 먹는 것이란 어쩌면 자신의 욕심을 비워가는 긴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채워넣는 것은 이 부부의 새로운 길찾기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리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에게서도 우리네 어머니 모습을 발견한다. 실타래 같은 인생을 엮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험한 길 마다 않고 달려왔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 내가 한 동네에서 그래서 한 동네 개려냈거든. 여질에서 그 또랑 건데 그 밭으로 달롱개 캐러 가고 쑥 캐러 가고 그랬었어. 수성대. 예, 수성대. 나 안 해. 아이 누구고? 이제 아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고. 그래서 저 둘이 두 늙게 살다가 혼자 살라고 기저도고 죽고 쓰고 막 심심해. 이제 갈 때 되면 가고 갈 때 되면 갈려야지. 생전 산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는 죽거든 그러지 갈리고 그러지. 내주고 또 내줘도 부족해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 저 지리산 숲속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데 지리산 자락에 푸근히 안겨있는 마을이 자태를 드러낸다.
사진작가 이정록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전북 남원 장황과 경남 금계 구간 사이 겹겹이 쌓인 다랭이 농길이 꿈결처럼 펼쳐진 것이다. 파도처럼 물결을 이룬 초록빛깔 작은 논. 평지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2배, 3배 공을 더 들여야 한다. 석지를 쌓고 논을 고르기 위해 등이 휘도록 돌을 실어 날랐을 산골 농민들. 논두름을 좀 비탈진 산자락에 땅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단단하게 안 크니까. 그래서 그 지초집비를 잘 조절 못하면 아무 나라에 그 나중에. 그래서 유기농을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유기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단하게 커서 바람에 불어도 애들이 쓰러지지가 않거든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상황마을 등구제 가는 길엔 마을 사람이 손수 마련한 쉼터가 있다. 지리산길이 생기자 한적하던 산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유명해졌다면서요, 이거. 농사짓던 마음씨 좋은 안악은 산길을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했다. 알고도 찾아오시고. 간단한 음료는 물론이고 주인이 직접 담은 된장과 약초즙을 판매하기도 한다. 주인이 없을 땐 어느새 무인 판매대가 되는 등구령 쉼터. 아니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늘 바쁘니까 여기 막 계속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 드시고 돈을 넣어주고 가시라고 제가 그냥 순수히 그려놨어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산에 올라가시면 다 잘 하시죠? 몰라 지금까지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다 넣어놓고 간 것 같아. 이 물건이 하나가 없어서 딱 그 다음에 보면 딱 그 10,000원짜리 들어있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9분이 왔는데 9,000원치를 먹었는데 1,000원을 나 돈이 없어서 못 받아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오면 드릴게요 이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말하는 무인 판매대인 셈인데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놓고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지리산길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등구제 넘어가는 길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고개, 인심과 정으로 쉬어가는 쉼터 고개다. 안녕하세요. 산길을 걷다 보면 같은 길을 걷는 길손들을 만나곤 한다. 아니요, 이제 거기 미동마을까지 가면 한 12시나 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이번 거기 둘레길은 끝내고 1구간만. 네, 1구간만 하고 이제 오후에 다른 데 갔다가 올라갈 생각이죠. 아, 네. 그냥 맛만 보러 온 거예요. 좋으면 다시 한번 가족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계획으로 온 거예요. 지리산길 모든 구간을 한 번에 돌아보지 않고 몇 번에 나눠 걷는 사람들도 많다. 중간중간 시작하는 구간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이정표의 화살표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한다. 지금 우리 방해 위에 3가지 색깔이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과 검은색 우리 가는 방향. 예, 내가 우리 이쪽 편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 검은색 화살표 방향대로 쭉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 저쪽에서 오면은 이 빨간표 방향대로 계속 이정표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색깔만 따라가면 돼요? 네, 한 색깔만.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은 저희들 여기 지리산길이 5개 시군을 지나갈 건데 우리 군 시군을 경계로 시군마다 이렇게 다른 색깔을 표현하겠거든요. 여기는 이제 함양군이니까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함양군은 파란색?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등구제를 넘어가는 동안 숲길 속에선 수많은 야생화와 과실수들을 만날 수 있다. 잘 익은 오디 열매 역시 나그네길에 함께 동행하며 피로를 풀어준다. 등구제를 넘으니 또 다른 쉼터가 있다. 등구제 넘기 전 쉼터보다 먼저 생긴 원조 쉼터. 이곳 등구제 넘어 쉼터 역시 무인 판매를 한다. 빼곡히 적어놓은 가격표. 주인의 정성과 나그네에 대한 신뢰가 듬뿍 묻어나는 쉼터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이 자리야말로 어머니 품속 지리산의 인정과 따뜻함이 가득 묻어나는 곳이다. 없는데 이제 자기들 등구제를 넘어가는 길에선
하늘 아래 제일 중심이 되는 천왕봉과 끝없이 이어지는 지리산 능선들이 늘 함께한다. 둥구제를 넘으니 경상남도 함양군 창원마을. 산길을 따라 내려간 곳에서 고향과 닮아 있는 포근한 마을과 마주한다. 돌담 너머 풍경은 까치발 딛고 내다보던 어렸을 적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름 모를 풀꽃들도 낯선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동네 어르신들 역시 어제 본 사람들처럼 길손들을 친근하게 맞아준다. 안녕하세요. 네, 쉬고 계시네요. 네. 말된 더 분디요. 예, 저희들 숲길 좀 왔어요. 숲길. 예. 식사하시고 잠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대문 열어놓고 자식들 기다리는 고향 부모님 모습 그대로 포근한 모습들이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모든 마을 공통적인 고민인 듯 싶다. 이곳 역시 가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딱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앉아가서 뭐서 또 풀야채 놓으면 그게 싹 올라져. 우리 못 먹는 게. 비가 좀 더 와야 되겠네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먼 데는 갈 것도 없고 그만 이래 앉아놓는. 저번 주에 비 좀 안 왔어요? 안 왔어. 꽤 왔어요. 저번 주에 비 좀 왔었는데. 막 시살면 막 우르르 했었고. 뼈다귀가 많아봤어. 아래번에도 저 위에 쪽에는 막 우박이 오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비좀 왔는데 딴 데는. 이건 아니면 안 왔어. 여기는 안 왔어요. 나 깨물 깨치가 잘 안 돼갖고 이니 가고 싶어. 길을 걸으면서 마을을 걸으면서 이웃을 만나고 삶을 느끼고 다시 길을 걷는 것. 그렇게 지리산길을 걷는다. 둥구제를 지나자 상황마을에서 창원마을로 넘어가는 오르막길이 보인다. 하늘로 열린 고갯길.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길과 길이 이어지는 곳. 어디론가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오로지 걷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길이다. 걸어가면서 보는 것과 그다음에 혹은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많은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바깥에서 구경하는 시선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지리산 안에 들어와서 제가 걸으면서 느낀 지리산과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봤던 지리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을 여러 번 와봐가지고 지리산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도보를 걸어보니까 너무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제 시야에 들어오고. 경상남도 함양군 의중마을은 지리산길 2구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1구간 다랭이길이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2구간 산사람길은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산사람이란 경상남도 마천면 산간지역 주민들이 부르는 빨치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이용됐던 벽송사 옆 능선길. 빨치산과 토벌대 모두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 아직도 그런 것들이 뭐 서로 치유되지 않고 그 당시 때 뭐 토벌군이 되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서로 관계 치유되지 않고 지금 남몰래 아직 옛날에 산 사람 활동했던 분들은 남몰래 아직 살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성이 가고 쉽게 아직 이런 공간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뭐 누구든지 간에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다운 삶을 꿈꾸던 이들의 산. 하지만 지리산 2구간은 곳곳에 현대사의 아픈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다. 빨치산들이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이곳 지리산에 숨어 생활을 했던 것. 그때의 송진채취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죽임당한 이들의 한과 깊고 슬픈 흔적들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 길을 따라 흐르는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맑아지고 몸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다.
지리산에 하루가 저물어가는 민박집. 지리산 민박집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몇몇 집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리산길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곳이다. 나를 뒤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한 건강한 여행길.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들도 지리산길처럼 사람들의 삼터와 일터까지 깊숙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고 한다. 저걸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연못 뭐냐는 거. 그럼 모든 사람 같으면 지리산은 옆에 있지. 거기서 등산로 아주 산악이 좀 센 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숲이 좀 울창해서 거기를 이제 천천히 다니면서 이제 산책도 하면서 산림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또 산악을 즐기는 사람은 지리산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코스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 단위도 올 수도 있고 뭐 전문 산악인들도 오면서 거쳐서 저 위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농촌의 풍경을 갖다가 그 등산을이라는 거는 산만 타면서 이렇게 뭐 자연을 갖다 만끽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농사 짓는 것도 보고 밭농사, 뭐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도 같이 보면서 길 따라 가족들끼리 아이들의 체험학습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니까 평화로운 지리산길의 밤이 깊어간다. 증도의 바닷물은 이른 아침부터 쉼 없이 소금밭으로 흘러든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평염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조성된 후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금을 만들어 왔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슬로우시티로 지정될 만큼 자연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섬 생활이 한눈에 펼쳐진다. 걷기 위한 길을 따라 6km.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되묻고 가는 길. 햇볕 좋은 한낮, 손바닥만한 그늘도 없는 바닷길은 금세 지치기 쉽지만 증도의 바닷길은 해송숲이 있어 사색하며 걸을 수 있다. 은빛 모래 해변을 거닐 땐 지난 추억에 빠져본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노두길을 걸을 땐 갯벌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 섬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이웃의 또 다른 생활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걷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속이 꽉 찬 양파 주머니가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증도 안악들의 부지런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상살이엔 여러 종류의 길이 있다 한다. 이곳 안악들은 오직 한 길, 증도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세월. 하지만 가끔씩 밀려드는 회한을 어쩔 수가 없다. 들판 위에 내려앉은 노랫가락은 여인네들의 이심전심이었다. 방아야 어리 뱅뱅 돌아라 해봤어 이런 노래? 딸 밤이슬 맞는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고야 밝은 달 구름 속에 놀고 유니반정 새크레기 내 품 안에 논다 혼자 불러도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불러도 혼자 부르는 노래.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위안도 재미도 그 힘든 시간 안에 있었다. 자식들 가르쳤다는 그 도움이 별로 진짜로 좋죠. 간이 해보심이랄까. 일로 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마음속으로. 큰 부자도 아니고 큰 소득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던 논 한 1000평이나 된 갖고 논 1000평 저기 한 1000평 논 밭 1000평 그런 식으로 갖고
살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엄마들 용돈 10만 원도 안 쓰고 그렇게 쪼기고 해서 자식들 가리키면서 농사 그걸로 나가서 쓰고 또 혹시 또 뭔 하루에 얼마씩 준다는 뭐 일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한 3만 원 4만 원씩 받고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연애야 가슴 속에는 수심도 많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 수십 년 불러온 노래. 들길을 타고 산비탈을 타고 크게 울려 퍼져 부르는 이의 응어리를 풀어주길 기대해본다. 새 왔던 거 예 왔던 거 울고야 갈 길을 왜 왔던 거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의 가치와 이웃 공동체인 마을의 가치와 생명의 절대 조건인 이 먹거리의 가치, 농업의 가치,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소위 걷는 길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만나고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그런 가치에 눈뜨고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개인도 이 사회도 좀 더 건강한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을과 마을 있는 길들을 만들었던 거죠. 인생이든 여정이든 모두 우리 앞엔 늘 길이 놓여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지겹다고 되돌아갈 수 없고 즐겁다고 마냥 느리게 갈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함께 보듬어 간다면 나의 길은 더 풍부하고 넓어질 것이다. 다시 찾은 지리산길.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지리산이 좋은 건 멋진 경관뿐만 아니라 꽃처럼 곱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건너라면 우리네 삶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앞으로 생각도 괜히 또 나고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생각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등산은 좁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는 좀 생각이 넓어지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집사람과 같이 오고 하니까 같이 손잡고도 가고 이렇게. 800리 지리산길. 그 속엔 청포도같이 풋풋했던 어린 날의 추억에서부터 인정 넘치는 소박한 사람살이의 감동, 때로는 길 위에 새겨진 아픈 역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희망도 땅 위의 길과 같다.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듯 꿈도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찬란한 희망이 되곤 한다. 산길과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문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다는 것이다.